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부터 정신질환, 정신장애 경험하시는 분들이 직업활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 시민을 통해가지고 직업 재활 시설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데 직업재활 훈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일을 하시냐면 대부분 등록하신 분들만 서비스를 받잖아요. 현재 장애복지전달 체계에서는 미등록하신 분들도 희망일터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재활시설 중에 직업재활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신재활시설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경험하시거나 장애 등록하신 분들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30명 정원이라서 30명 정도가 직업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 최저임금의 한 70% 정도인데요. 장기적으로 희망일터에서는 10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그 4시까지 주 5일 동안 직업활동뿐만 아니라 자체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갔다 오면서 직접 체험들을 해본 건데요. 그 초상권상 사진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직업재활 사업은 개별 지원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청이 심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고 망상이 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직업재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재활이라고 해서 직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외에 필요한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가 아니면 인권교육이라든가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어서 박재우 소장님 발표할 때 우리가 일반 경쟁시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재활시설들은 그런 진입장벽 초기 단계에 단순히 직업활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활동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해서 직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수익사업, 그래서 주로 쌀과 관련된 내용들 도곡 작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원예라던가 진공포장, 누룽지, 2차 생산물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이 가족분들이 연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가정 환경도 다르고 당사자가 겪는 정신적 상태도 달라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족들끼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친인척들, 뭐 당사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지 않는 뭐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 이해를 못하시고 네가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타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그런 힘든 가정들을 같이 연대하고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 내서 하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족협회가 이런 걸 사업으로 하다 보면 같이 그냥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취업의 가능성들 대부분 증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얘가 증상 약 잘 먹고 병원 다니고 병식 생기고 현실 검증 능력 좀 높아지고 이러기만 바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지 약을 먹더라도 더 회복이 빨리 되고 더 좋은 징후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희망일터 견학은 지금도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같이 가서 회복 활동이나 이런 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족의 역할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 박재우 소장님 200억 얘기하셨는데 정신의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대부분 잘 모르세요. 정신의료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 7조 원이에요. 7조 원. 200원 껌값이에요. 껌값. 사실 약 먹고 병원 치료받아서 우리가 다 회복, 저는 이제 조현 정동장인데 약 먹고 병원 다녀가지고 다 해결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연간 7조 원 쓰는 정신의료 예산의 일부만 떼어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 듣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당사자 가족들하고 잘 의사소통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에 도움이 될까 이런 교육들을 들을 수 있는
가족 지원 센터 같은 거를 17,000개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 외에도 그 박재우 소장님이 그 주간 재활 시설 안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면 9,000개 늘릴 수 있고, 회복 지원 서비스 24시간 동안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붙어가지고 환청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드려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4시간만 들어주면 되고, 개개인마다 편차가 달라요. 근데 우리 쪽은 서비스 자체가 없어요. 가족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이가 또 틀어져요. 엄마 왜 내 얘기 안 들어줘? 혹은 민감해졌을 때는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집을 나간다거나, 혹은 좀 공격적인 반응,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족들 잘못도 아니고 당사자 잘못도 아니잖아요. 서비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족의 역할을 좀 되돌아봤고요. 저희가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들이 쌓인다는 거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속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가족들이 푸는 거 보고 오니까 그동안 그 가족 체계 안에서 당사자를 지지고 볶고 하면서 힘들었던 거, 우울했던 거, 불안했던 것들이 조금 그나마 나아지더라. 그런 것들을 단순히 가족협회, 민간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적 영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업 성과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직업 활동을 넘어서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실제 가서 보니까 아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체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이제 경험적 근거들이 쌓인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 간 연대를 통해서 권리를 요구한다는 거. 아까 그 장애인 개발원에서 특화형 사업장으로 발달장애랑 시각장애 한다 그랬잖아요. 발달장애 처음에 없었는데 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돌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 발달장애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국가가 받아줘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정신장애는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특화사업장이 됐든 아니면 서울시 조례 통과시켰던 취업지원센터가 됐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 연대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병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라 병 걸려가지고 10년, 20년 허비했잖아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처럼 결혼하고 싶고 취업하고 싶고 돈 모으고 싶다는 것을 좀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권리로서의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성과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